네, 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김진환입니다. 이게 모양 형태나 색깔 뭐 이런 것들은 기용고 선생님들이 이제 작업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그 도자기를 이제 구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색깔을 칠하고 하는 거니까 기용고 선생님이 같이 있는 데들은 기용고 선생님이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하죠. 원래는 이제 치과 선생님이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적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니까 기용고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이렇게. 클로렉시딘이라는 거는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을 줄이는 약제기인데 약간 오래 사용을 하시면 좋지는 않고요. 뭐 가그린이나 아니 리스테린 이런 약들은 괜찮은데 클로렉시딘 자체는 치아 자체 변색을 좀 시키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쓰시는 건 좋지는 않고 뭔가 수술했을 때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는 클로렉시딘을 사용하시면 되고 오래 장기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는 좀 당길 수 있는데 뼈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당길 수는 있죠. 한 달 정도는 클로렉시딘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살이 아무는 데는 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치아라는 게 수술을 하는 거 잇몸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잇몸에다가 이렇게 위쪽 부분에 임시 치아 있는 부분들은 좀 닦아도 되죠. 잇몸 보조제는 영양제로 같다고 생각하면 되니 그런 것들은 뭐 드시면 도움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잇몸이 양치질 안 하고 보충제들만 먹는다고 해서 잇몸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좋게 도와주는 거죠. 예. 볼살이나 이런 것들을 깨물게 하는 것들은 오버젯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입술이랑 깨물게 하는 것들은 요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여기 위랑 아래 덮여 있는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금니도 보시면 윗니랑 아랫니랑 요 사이 간격이 있어요. 요 간격들이 잘 안 맞으면 뭐 자연치든 아니면은 보철물이든 간격이 잘 안 맞으면 이게 씹히는 거예요. 적정한 간격들이 한 1, 2mm 정도의 간격들이 있어야 되는 오버젯이라고 하는 양들이 입술에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이렇게 끝으로 물리거나 간격이 오버젯이 없을 경우에는 입술이 좀 자주 물리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보철물을 했다 그러면 그 보철물 형태 같은 걸 조절해서 오버젯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되고 자연치라 그러면 교정을 통해서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치아 자체를 좀 깎거나 다듬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오버젯 양을 조절해주면 물리는 거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전체 이가 많이 안 좋아서 전체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이 치아들하고 물리는 관계나 아니면 그 전에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턱의 위치들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울리면 여기 딱 근육들 있잖아요. 근육들의 길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달라지게 돼. 이가 있다가 탁 빠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하게 되면 한두 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전체 자체를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전체를 하게 되면 근육들이 길이들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턱의 위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약간 느낌들이 근육들의 느낌들이 조이는 느낌이 난다거나 턱이 틀어지는 느낌 난다거나 위아래가 잘 안 맞는 느낌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임시차 상태에는 약간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 균형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원래 이가 없다가 아니면 이가 있다가 틀니 쓰시다가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인식샷을 하게 된다면 또 관절이 있어요. 귀 앞쪽에 여기 턱 관절이 있으니까 관절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서 붓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건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살을 당겨서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나서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이게 부어 있는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실제로 보이게 뭔가 부어 있고 이런 거라면은 한번 방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눌러봤을 때 2달 정도 지났는데 누를 때 아픈 것들은 뭐 1년씩도 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뼈에 대해서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임플란트 뿌리가 있고 턱뼈가 있는데 턱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뼈 이식을 먼저 하거나 이렇게 턱뼈가 좀 있는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턱뼈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치아 임플란트 개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뼈의 양이 중요하거든요. 뼈의 양이 얼마 남아 있었느냐, 심을 수 있는 뼈들이 좀 있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뼈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6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좀 보고 만약에 턱뼈가 좀 있었다 그러면 좀 당길 수 있죠. 김도환님 같은 경우는. 앞니는 어금니랑은 다르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심겨진 방향하고 임플란트 이가 힘을 받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위에서 힘을 받거든요. 앞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연결하는 나사들이나 아니면은 접착제 같은 것에 떨어질 수 있어서 초기에 이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들이나 뇌에서 적응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뇌에서 그걸 반응해서 무리한 힘을 안 줘요.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사실은 좀 부드러운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 그쪽에는 과도한 힘이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런 것들 제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잇몸을 째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잔 신경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 약간 느낌들이, 입술이나 이런 느낌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그게. 상악동 거삭술이라는 거는 상악동 안에다가 뭔가 인공재를 집어넣어서 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술인 거예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 틀니를 쓴다면 모르겠지만 임플란트를 해서 건강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상악동 수술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상악동 수술하고 나서 만성적인 상악동 염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약국 가시면 생리 식염수가 있습니다. 식염수를 사셔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코를 빨아서 입으로 뱉는 방법을 좀 하시면은 보통 치과에서도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민간요법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코 세척을 하는 거죠. 뭐 주사위 같은 걸 넣어서 반대쪽 코로 나오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로 빨아들여서 입으로 뱉으셔도 되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때 아무쪼록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는데 이제 씹는 힘들을 조금 줄여서 그다음에 뜯어 먹을 때 이렇게 좀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